이번 시간에 개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순열 부분이에요. 먼저 이해할 말이 이제 경우의 수인데요. 이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이제 순열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되는데, 일단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경우의 수를 세는 원칙입니다. 경우의 수를 세는 원칙은 크게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쓸게요.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중복이 안 되게,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걸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는 방법을 우리가 수영도라고 합니다. 수영도는 나무처럼 그려서 경우를 세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셀 때는 경우가 빠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동전을 3번 던졌다 그러면은 처음에 앞면 나올 수 있고 뒷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앞면 아니면 뒷면, 앞면 아니면 뒷면, 이렇게 헤드와 테일은 이제 반복되는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3번째 던지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이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총 8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용도를 그려보면 돼요. 그럴 경우에 모두가 앞면이 나온 경우는 세봐라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세서 한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반복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경우들을 모두 더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합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이 경우를 쭉 가로가면서 센 방법을 두 가지니까 여기에 2가지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2가지가 나왔죠. 그 다음에 각각의 2가지가 있는 걸 연달아 했으니까 이거를 2의 3 총 8가지라고 하는 걸 곱의 법칙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아주 예쁘게 규칙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곱의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규칙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곱의 법칙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합의 법칙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 A와 사건 B가 있을 때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얘 일어난 경우의 수를 M개, 얘가 일어난 걸 N개, 동시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럴 경우에 이 둘이 일어나는 경우를 M 더하기 N이라고 부르는 건 합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건 그냥 더해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 각각의 경우가 같이 일어날 때라면 같이 일어나는 경우 이걸 빼줘야 되는 거죠. 공통인 부분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복된 거죠. 이건 중복을 뺀다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집합으로 얘기할 때 합집합 B 사건의 개수를 셀 때, 얘의 개수를 셀 때 A의 개수를 세고 B의 개수를 세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중복해서 나타난 교집합 B 부분을 뺀다고 생각하면 합의 법칙은 이해가 하기 쉬워요. 간단한 방법이 되겠죠, 이런 방법들은.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해할 건 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둘이 곱해서 셀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곱사건이죠, 곱의 법칙. 그래서 경우의 수를 셀 때 잘 생각해 보면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이 더하기가 있고 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이 되면 지금처럼 중복의 경우를 빼는 방법을 쓰죠. 더하기에서 중복이 됐다면, 곱의 법칙을 썼다면 중복이 됐다면 나누는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 1과 2와 3을 배열하면, 이거 배열하면 총 6가지가 됩니다. 1, 2, 3, 1, 3, 2, 그 다음에 2, 1, 3, 2, 3, 1 돼 있고요. 3, 1, 2, 3, 2,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센 거를 3팩토리얼 가지라고 해서 우리가 세는 거죠. 이렇게 6가지가 있다라고 세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1과 2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 3과 2가 같은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3과 2가 같은 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어떤 모습이냐, 지금 이렇게 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이런 종류는 둘이 똑같은 거죠. 이거 두 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똑같죠? 또 이거랑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총 몇 가지 나오냐면 세 가지가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3팩토리얼 가지 했을 때 이거 세 개를 하면 3팩토리얼을 하고 두 개는 배열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 똑같다고 하면은 두 개를 배열한 걸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플러스와 곱하기를 갖다 세고 이 부분은 중복을 하면 중복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1 때 이미 이 기본적인 경우의 수를 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배운 게 이런 게 있어요. N, P, R, 그러니까 퍼뮤테이션이 있죠.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배열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잘 보면 꼭 이렇게만 써있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아니죠, 서로 다른 R개에서 N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게 아니라 그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 있게 R개를 늘어놓는 것, 이런 표현을 하죠. 중복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순서 있게 R개를 늘어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는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n-r 팩토리얼을 써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라면 n, n-1, n-2 쭉 해서 n-r 플러스 1개로 개수를 세게 됩니다. 참, 그럼 이러면 순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책에서는 아마 15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이런 부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고 설명할게요. 1번에서는 뭐냐면 n개가 있는데 이 n개에서 r개를 뽑아요. r개를 뽑아서 얘를 뭐 할 거냐면 배열을 할 겁니다. 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게 n-r개잖아요. 얘들은 뭐 하냐면 이 자체는 배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r개는 배열할 거고 n-r개는 배열하지 않을 거니까 전부 다 배열을 해요. 일단요, 배열을 한 다음에 n-r개는 배열하지 않겠다고 써주는 방법인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그 순열의 어떤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n개가 이렇게 쭉 해서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r개만큼의 박스를 만들어요. 네, 쭉 해서 박스를 r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여기는 순서가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놔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한 개가 여기 오는 방법은 n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갖다 놓은 거니까 n가지인 거예요. 여기 들어간 게 n가지가 나타나 있는 거고, 그러면 하나가 나갔으니까 n-1개가 남았겠죠? 이 중에서 다시 빼면 다시 n-1개 중에 하나를 뽑은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를 뽑아서 갖고 왔어요. 동시에. 이제 나가면 또 n-2가 남았으니까 여기다 오는 건 n-2에서 뽑아오게 돼요. 이렇게 마지막 하다 보면 여기서 이 r개니까 쭉 가서 곱하기 n개에서 r-1번째 거를 뽑아오게 되는 거죠. 그게 보통 n 빼기 r 플러스로 쓴 게 바로 r-1개라는 의미인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해서 써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의미상으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를 이만큼 3개를 했다. 그러면 요 의미는 이렇게 된 거죠. n-1, n-2개를 뽑았으면 남아있는 건 n-3개잖아요, 이제. 이렇게 있으면 n-3개가 남은 거에서 그 여기 r도 r-3개를 뽑아서 이렇게 배열하는 순열이 되니까 이때
n-3 퍼뮤테이션 r-3으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예,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이건 3개 한 거잖아요. n개 중에서 3개를 뽑아낸 거다 라고 쓰고요. 나머지는 n-3에서 퍼뮤테이션 r-3을 쓴 거다 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 그 확인된 거 여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얘가 아니고 요거죠. 뒤에 거 여기는 다시 할게요. 얘 3이라고 하는 거 있죠. 둘이 합치면 n이 돼요. 이렇게 n이 되는 모습이 되는 거죠. 또 얘랑 여기랑 합쳐도 n이 r이 되는 모습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근데 사실 맞출 필요 없어요. 개념상으로는 그냥 이해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확인해 주는 게 여기 이제 퍼뮤테이션의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순열 부분을 할 때 1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배웠던 것은 이웃하는 것에 대한 이웃 혹은 인접이라고 부르는 이런 개념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웃 혹은 인접이라는 것은 뭐 남학생이 4명 있어요. 남학생이 4명 있고 여학생이 2명이 있다면 이 여학생 2명은 항상 이웃하고 있는 경우의 수를 세라 하면은 이 남학생 4하고 여학생 둘이 묶여있는 이런 거를 배열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5팩토리아를 배열하게 되고 이 둘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2팩토리알로 계산하는 게 바로 인접의 계산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을 이웃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다면 남학생을 먼저 배열해. 이웃하지 말라는 건 냅두고 남학생을 먼저 배열하고 빈칸에 들어가는 데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학생을 배열한 4팩토리알에다가 이 5개 중에 2개를 아무데나 차지해서 들어가면 그건 여학생은 이웃하지 않겠죠? 그래서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자리까지 바꿔가면서 들어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 5, 4, 20이니까 24고 하니까 480이 나오겠죠? 예, 이렇게 해서 480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웃한 거는 120 곱하기 여기가 120 곱하기 2잖아요. 예, 그래서 240이 나오겠죠? 그러면 6팩토리알은 몇 가지인가요? 5팩토리알 120가지고 6 했으니까 720까지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이 더하면 720까지니까 실제로 둘 사건은 이 경우의 수와 요 경우의 수가 합쳐서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720까지가 되니까 각각은 뭐 배반적으로 움직이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 걸 구하라고 했을 때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 예제의 경우에는 이웃하는 경우를 빼서 구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를 풀 때 주의할 거는 3명을 가지고 3가지 3개 혹은 3명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웃을 얘기하게 되면 조심해야 돼요. 3개 모두 이웃 혹은 인접을 한다는 표현하고 그게 모두를 인접시킨다 라고 하는 표현하고 이 3명이 이웃한다 3개가 이웃한다 라고 하는 것은 표현 자체가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2개도 이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이 표현으로 쓰게 되면 3개 모두 이웃한 경우 2개와 1개로 분리해서 2개가 이웃한 경우를 모두 구해야 되는 문제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놓치면 문제를 많이 틀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순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